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503페이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도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겠죠. 두 문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 가등기 담보법을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강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설명드리는 핵심적인 내용을 확실하게 숙지하고 이해하시고 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꼼꼼히 뭐 하시면 검토하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개념 정리죠. 개념 정리. 자, 생각을 해보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고요.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 소유 부동산에다가 담보를 설정하려고 해요. 만약에 담보 목적으로 갑의 서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양도담보라고 하죠. 그래서 양도담보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를 우리가 양도담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만약에 소유권을 이전할 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이게 뭐가 돼요? 매도담보가 되죠. 이거 우리가 전에도 개념을 했었죠.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담보는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까지 돈을 갚기로 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한 거죠. 12월 31일까지 돈을 갚아라. 만약에 네가 12월 31일까지 돈을 안 갚는다면 그때는 요 A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다오. 이렇게 조건부로 계약하는 거 물론 가능하죠. 그러면 변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조건이니까 불확실하니까 이건 뭐 할 수 있어요? 등기할 수 있는데 조건부 권리는 무슨 등기를 합니까? 가등기를 하게 되고 이때 이 가등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1억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가등기 담보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담보 목적으로 돈 빌려줄 때 그때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은 양도담보와 매도담보가 되고요. 돈 빌려줄 때는 넘겨받지 않고 안 갚으면 넘겨받기로 하고 가등기를 하면 그것이 뭐가 돼요? 가등기 담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은 같아요. 다만 그 시점에 차이점이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개념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요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는 일단 성질상 기본적으로 뭘로 취급하냐면 저당권으로 취급한다는 점이에요. 담보니까요. 부동산에 관한 담보니까. 따라서 많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당권으로 바꿔서 풀어보시면 아주 쉽게 풀립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당권이고요. 저당권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러면 뭐가 저당권하고 다르냐? 일종의 혹이 하나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네들도 저당권인데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도 있는 특수한 저당권이 뭐예요?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담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얘네들이 저당권으로서 문제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부분이 무엇에 의해서요? 가등기 담보법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거 머릿속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뭐죠? 개념 정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리할 게 뭐냐면 가등기 담보법이 모든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적용 범위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반드시 지문이 하나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가담법에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적용 범위도 물론 지문으로 넣어야 되겠죠. 첫째,
가담법이 적용되려면 그 채권이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소비대차 계약이 아닌 다른 원인, 뭐 매매대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 임금 채권 이런 것을 담보하게 한 거라면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비대차 계약이 뭐예요? 돈 빌려주는 계약인 거죠. 두 번째, 법 제목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지만 이 법은 가등기 담보뿐만 아니라 양도 담보에도 적용이 되고요. 매도 담보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데, 가담법이 적용되려면 목적물의 가액이 반드시 채권액보다 더 커야 돼요. 왜 가담법이 만들어졌냐면 이 법은 비전형 담보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사채업자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탄생된 법이거든요. 그러면 안 갚았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는 이유로 폭리를 취하려면 기본적으로 빌려준 돈보다 목적물의 가액이 어떻게 해요? 더 비싸야 되는 거죠. 오히려 빌려준 돈보다 목적물의 가액이 싸다면 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가져가더라도 국가가 개입할 일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목적물의 가액이 뭐보다 더 커야 돼요? 채권액보다 더 커야지만 가담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죠. 첫째,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일 것. 두 번째,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 다 적용되고요. 세 번째, 목적물의 가액이 뭐보다 더 커야 돼요? 채권액보다 더 커야 합니다. 일시적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가등기 담보의 뭐죠? 실행입니다. 자, 이 가등기 담보의 실행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들어가자고요. 자, 등기부 등본을 떠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이 갑구에 1번 해가지고, 그렇죠? 부동산이 갑구에 1번 해가지고 갑에게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고요. 2번에서 을 앞에 가등기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요. 근데 등기부 을구를 보니까 을구에는 1번에서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번에서 갑을 병정이죠. 정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할 거고요. 시험에 나오는 사례도 요 사례밖에 안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사례가 사례도 같이 기억하자고요. 자,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요 정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요 가등기 담보는 소멸될까요? 안 될까요? 경매가 됐을 때 우리는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고 배웠죠. 그 다음에 또 방금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는 뭐라고요? 저당권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모든 저당권은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병도 소멸되고 정도 소멸되고 을도 소멸되고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소멸됐으면 이제 뭘 받아요? 배당을 받는데 등기된 권리면 등기된 순서에 따라서 배당 순위가 결정되겠죠. 근데 이렇게 구가 다른 경우에는 순위 번호만 가지고는 우효를 따지지 못하고요. 접수 번호까지 봐서 우효를 따지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접수 번호를 봤더니 병이 1순위고 을이 2순위고 정이 3순위라면 병이 받고 남는 게 있으면 을이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뭐예요? 정이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경매가 됐을 때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는 뭘로 취급합니까? 저당권으로 취급한다는 거 꼭 숙지해 두셔야 되겠죠. 이거는 뭐예요? 민법의 내용인 거예요. 그럼 가담법의 내용은 뭐냐? 이런 얘기죠. 자, 변제기까지 기다렸어요. 변제기까지 기다렸는데 그래도 변제를 안 해.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약속대로 가등기 담보를 실행하겠다는 뭘 하겠습니까? 실행 통지를 하겠죠. 이런 실행 통지라고요. 바로 을이 요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고요. 2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요 2달 기간을 청산 기간이라고 합니다. 요 2달 동안 기다렸는데도 을이 갑이 돈을 안 갚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때는 청산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이 뭐냐면 청산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뭘 받아야 되냐면 본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청산금의 지급과 본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받는 것은 뭐가 돼요? 동시이행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 앞으로 세 번째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다 끝나게 됩니다. 교재 내용 보시면 좀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교재 내용 보시기 전에 먼저 뭘부터요? 틀부터 좀 갖춰 놓으셔야 돼요. 개념을 먼저 확실하게 기억한 다음에 변제기 12월 30일이 지난 후에 실행 통지라고 2달 기다렸다가 청산금을 지급하고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함으로써 가등기 담보는 실행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여기다가 먼저 살을 붙이게 되는 거죠. 자, 실행 통지입니다. 실행 통지를 할 때는 뭘 알려주냐면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알려줍니다. 물론 청산금이 없어도 없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청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첫째, 목적물의 가액에서 자신이 받을 채권액, 자신의 채권액과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을 합산해서 뭘 해야 돼요? 공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적물의 가액이 2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을이 받아야 될 돈이 1억이고 병이 받아야 될 돈이 4천만 원이고 정이 받아야 될 돈이 7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목적물의 가액 2억에서 자기가 받을 돈 1억만 빼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선순위인 병이 받을 돈까지 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1억 4천을 빼야 되니까 청산금은 결국 얼마가 되는 거예요? 6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가등기 담보가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하게 되면 가등기 담보보다 선순위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가등기 담보보다 후순위 권리는 무조건 뭐 하게 되냐면 소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을이 가등기 담보가 실행돼서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면 자신보다 선순위인 병의 권리는 병의 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따라서 을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했더라도 병한테 4천만 원을 안 주면 병이 뭐합니까? 경매하게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얘한테 줄 돈도 미리 모아야 돼요? 빼놔야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정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굳이 정이 받을 돈은 뭐 할 필요 없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첫 번째, 목적물의 가액에서 자신이 받을 채권액과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을 합산해서 공제해서 뺍니다. 왜냐하면 자신보다 선순위 권리는 가등기 담보가 실행되더라도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목적물의 가액을 산출하려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간, 학교론 시간에 배우는 감정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럼 감정 가치를 평가할 때 꼭 학기론 시간에 배우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주관적이고 임의적으로 평가한 것도 가치평가로서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또 이 가치가 실제로 목적물의 가치에 미달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 목적물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주관적, 임의적으로 평가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실행통지는 누구한테 하느냐? 채무자에게 하겠죠. 물론 물상보증인이 있다면 물상보증인에게 하고 있죠. 또 만약에 제3취득자가 있다면 제3취득자에게도 실행통지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주의하실 것은 이 채무자 등에게 통지를 하고 통지했다는 사실을 또 누구한테 통지를 또 해줘야 되냐면 후순위 권리자. 여기서는 후순위 저당권자.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도 반드시 그 사실을 뭘 해야 돼요?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왜요? 후순위 저당권은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되면 무조건 뭐가 될 권리예요? 소멸될 권리인 거죠. 그죠? 따라서 자기들끼리 수특수해서 돈 다 나눠가지면 정은 소멸되는데 불구하고 한 푼도 못 받는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그 사실을 뭘 해야 돼요?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요 통지를 받은 후순위 저당권자는 청산금의 액수를 가지고 돈 더 달라고 다툴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특이하죠. 그죠?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정이 받아야 될 돈은 얼마예요? 7천만 원인데 청산금이 얼마라고요? 6천만 원 통지됐죠. 이때 정이 을에게 1,000만 원 더 달라, 500만 원 더 달라 금액 가지고 뭐 할 수는 없어요? 다툴 수는 없고요. 다만 그 금액이 마음에 안 든다면 2개월이라는 청산기간 내라면 후순위 저당권자는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 경매를 신청할 때는 굳이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후순위 저당권자는 청산 기간 내에 뭐 할 수 있습니까?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아직 자신이 받을 채권에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가등기 담보 실행의 전부예요.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것은 가등기 담보와 양도 담보, 매도 담보의 차이점인데 양도 담보, 매도 담보는 이미 자기 앞으로 뭐가 되어 있어요? 본등기가 되어 있죠. 그죠? 양도 담보, 매도 담보는 따라서 양도 담보, 매도 담보는 어떤 절차가 필요 없어요? 본등기하는 절차가 필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양도담보, 매도담보권자는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까? 정산금을 지급할 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까지만 차이점만 기억해 두시면 완벽합니다. 끝이에요. 그죠? 다이점이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이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되면 결국은 채무자는 목적물을 뭐 하게 돼요? 뺏기게 돼요. 그러면 안 뺏기려면 돈을 갚아야죠. 언제까지 돈을 갚으면 안 뺏기느냐? 다시 말하면 언제까지 돈을 갚고 변제라고 요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 매도 담보에 대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것도 좀 은근히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원칙입니다. 청산금이 존재하는 경우죠. 이때는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담보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냐면요. 청산금 수령 전까지 돈을 갚으면 되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채무자가 이미 청산금을 수령했다면 더 이상 돈을 갚더라도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 청산금이 없는 경우죠.
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되느냐? 첫째, 가등기 담보의 경우에는 본등기 전까지 돈을 갚아야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양도담보나 매도담보는 이미 자기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본등기 전이 아니라 청산기간 만료 전까지 돈을 갚아야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났거나 또는 선의의 제3자가 이미 그 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 상태라면 이때는 아무리 청산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변제하고 가등기 담보 등을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은근히 적어놓고 니까 좀 복잡하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잘 틀린 부분이니까 꼭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등기 담보들이라는 법률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 순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설명드린 걸 꼼꼼히 머릿속에 숙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교재를 꼼꼼히 검토하시는 방법을 하셔야 이게 편하게 되고요. 교재부터 접근하시면 아주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라고, 정리하는 의미에서 512페이지의 대표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갑은 을의 X 토지에 대하여 가등기 담보권을 취득하였으나 을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갑은 가등기 담보권자는 X 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왜요? 가등기 담보도 기본적으로 저당권이니까. 2번 제3자가 경매로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갑의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한다. 맞아요.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도 기본적으로 저당권이고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되니까요. 3번 갑이 담보 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X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된다. 맞죠? 4번 X 토지의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 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X 토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금액, 청산금의 액수 가지고 다툴 수는 없고 청산 기간 내라면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죠. 5번 청산 기간 전에 을의 다른 채권자의 강제 경매로 제3자가 X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경매가 됐다는 얘기죠. 경매가 됐다면 이미 가등기 담보는 뭐가 된 상태요? 소멸된 상태니까 갑은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법정지상권 부분은 굳이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겠죠.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가등기 담보 등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게 된다. 이 정도고 실제로 이 부분은 가등기 담보를 뭐로 바꿔서요? 저당권으로 바꿔서 하면 똑같은 내용이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 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